증인으로 추가로 출석함에 따라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가택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현희 부시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행정위원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유종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한연.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의원님. 네. 갑자기 우리 부시장님 증인으로 이제 출석을 하셨어요. 방금 제가 이제 부의장실에서 이제 대략적인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임기와 관계없이 해당 감사 기간에 대한 내용은 후임자가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임기가 바뀌어서 전액이 안 되면 감사의 증인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 지금까지 평택시의회가 행정사무 감사할 때 그 해당되는 공직자가 바뀌더라도 후임자가 단 1개월만 해도요 나머지 기간을 전부 다 받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에 근무한 게 없다고 해서 거기에도 답변이 안 되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부시장님을 증인으로 이렇게 부득이하게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좀 늦은 시간에 오셔서 우선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썩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럼 어쨌든 감사는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시 제가 조금 전에 부의장실에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지만 복지재단의 인건비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문제가 발생됐어요. 작년도 이맘때죠. 투자 추정 기간에 대한 승인을 사전에 이제 받아야 되는데 역시 복지재단도 이제 해당됐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것이 지방재정법이 작년도부터 바뀌면서 이제 금년하고 작년 두 번째 했습니다. 당시에 받을 때는 인건비 전체 10명에 대해서 아마 기억됩니다. 추가로 인력이 보충된 것은 박사급 한 사람하고 이사장하고 2명입니다. 실제 박사급 하나의 문제도 계속적으로 시의회 승인받지 않고 재단 이사회에서
뽑아서 시에는 보고된 바도 없고요. 그 과정에서 인건비는 계속적으로 집행을 하게 됐고 거기에 덧붙여서 2월 23일 날 이사장을 추가로 또 선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인건비가 기존에 승인해 준 것은 10명을 해줬는데 이것을 12명을 섞어서 쓰다 보니까 결국은 인건비 부족 현상이 발생된 거죠. 이것을 쓴 것도 사실상 편법적으로 썼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우리 시의회가 그것을 이제 해결해 줄 테니 너무나 이것을 자꾸 몰지 마라 했던 건데 결국은 예결에서 살려주면서 지난번 임시의 추경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통과됐었죠.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절차적으로는 상당한 모순이 발생됐던 예산 집행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복지재단뿐이 아니라 청소년재단과 국제교육재단도 역시 같은 비슷한 이유로 해서 예산이 삭감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는 전혀 문제없이 삭감된 원안대로 해서 그동안 집행해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독 이 복지재단 왜 이런 문제가 있는 건지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뭐 잘못했으니 돈을 물어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시의회의 역할이기도 하고 시도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를 저는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회기 중에 1년에 한 번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것은 업무보고나 예산이나 이런 거와 달리 1년간의 평택시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평택시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감사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것도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추측성으로 또는 뭐 이렇게 정확치 않은 것을 얘기할 수 없어요. 질문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답변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답변도 근거에 의해서 확정된 것을 보고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뭐 기동량으로 듣는 얘기로 답변할 수 없고 기동량으로 들은 것으로 질문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본인이 조금 전에 했듯이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방금 좀 전에 우리 서현욱 의원께서 총칙 감사관실에서 감사했던 내용들을 몇 가지 조목조목 지적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걸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 감사관실에서 우리 시의 감사관실에서 지적한 것은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이 목간 전용을 제대로 안 하고 집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그런 지적과 함께 좀 전에 제가 예산 운영에 있어서 편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그러면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 회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미숙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건 단순한 회계 처리하는 사람들의 미숙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복지재단이 이 회계 문제에 있어서의 전 경각심이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시의회는 예산을 승인해 줄 때에 그것을 승인해 준 거하고 달리 평택시나 또는 그 출자 수정기관이 멋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승인된 대로 써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무시될 것 같으면 사실 굳이 시의회 승인받을 거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한테 앞에 거 이래저래 뭐 얘기해봐야 파악도 안 된 걸 질문해봐야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2월 23일 이전에 발생된 아까 그 인건비 문제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가 복지재단뿐이 아니라 어느 출자 추정기관도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부시장님이 행정의 전체적인 이 통괄 지휘를 하시니까 그런 것만큼 평택시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도 아울러 좀 꼭 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면서 제가 전화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마 전용 과정에서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파악되었고, 또 앞으로는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했으면 필요에 의해서 또 전용할 일이 있다면은 적법 절차에 의해서 전용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저는 이제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적법하게 처리 안 하면 시의회는 그것에 대해서 원상 복귀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부시장님이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실 거라고 보고요. 해당 부서들이 또는 해당 출연기관들이 부시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의도대로 집행될 수 있기를 좀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부시장님한테 질문을 마칠게요.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현 의원님. 네,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시죠. 그러면 제가 이제 부시장님을 증인 요청을 했는데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했으니까요. 더 이상 뭐 부시장님 증인 상대로 하실 게 없으면 부시장님 나가셔도 되고, 나머지하고 이제 나머지 분들하고 이제 해도 될 거예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에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더 질문하시는 서현 의원님. 네.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감사관 종합 감사 결과에 따른 이후에 2016년도에는 예산 집행이 잘 되고 있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에 감사과에서 이제 목간의 전용, 이 목간의 전용은 이제 시나 의회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재단 내에 이사회에서 승인받고 써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치우가 됐고요. 또 아까 회계 책임 분야의 보험관계, 우리 회계 책임이 되면 시 재산 출연금이 손실을 보기 때문에 이것도 보험을 들어서 치유가 됐습니다. 다만 아까 예의사에서 회의록 자체 유인한다, 아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내부적으로 그거는 뭐 문서화되면 찾아보는데 문제가 없고, 또 컴퓨터 하드에 깔아놓으면 치유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예산 편성 지침 회계 교육을 시켰고요. 특별하게 또 회계 책임자 교육을 예보수님 받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에 뼈를 깎는 뭐 그런 얘기는 건방지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있는 동안에는 틀을 잡아놓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 감사는 몇 년에 한 번이죠? 복지재단 감사가 원래 감사는 3년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3년에 한 번씩이죠. 지금 회계 책임 관계 때문에 3년에 한 번씩인데요. 거기에 감사가 있고요. 우리 출연기관에 대한 시 자체 감사가 또 있고요. 두 가지 있습니다. 2015년에 감사했으니까 종합감사는 또 2018년도에 있는 거네요. 그 네, 안에 시기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 안에 받겠습니다. 네, 받을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2016년도 네. 특별감사 요청을 할 겁니다. 예. 몇 가지만 계속해서 질문할게요. 지금 이사회, 임시이사회, 정기이사회에서 몇 번 했죠? 2016년도? 일단 법적 기준은 정기이사회가 상하반기에 2번 하고요. 네. 임시에 대부분 4회 그렇게 있죠. 그럼 언제 했죠? 이사회? 날짜별로는 제가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는 1월 29일, 네. 2월 16일, 3월 7일, 5월 30일, 8월 19일, 10월 27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1월 달에는 이사장님이 1월 23일 날 네네. 취임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서면심의했다가 부적절한 시비가 됐다 그래서 서면심의에서 실시 이사회 했고,
이사장님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에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아까 이사장님께서 이게 이사장님 절차가 잘못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이렇게 아까 속기록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분명히 절차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단은 저도 봤습니다. 네. 받고 일단 서면심의 대상이 뭐냐? 네. 경미한 사항, 예. 긴급을 요하는 사항. 네. 그러면 이사장 임명하는 데 있어서 네. 경미한 사항이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냐. 물론 뭐 객관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이제 맞다고 보고요. 뭐 새로 서면 심의가 아닌 직접 이사회를 심의한 바 있다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맞죠? 그거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요. 3월달에 저한테 여기 회의 자료 주신 거는 이게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면 의결의 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심의 건 서면 3월달에. 네. 예. 서면으로 했을까요? 서면. 그러니까 3월 달에 제가 마이크 이제 끄고 마이크. 하세요. 네, 마이크. 제가 오기 전에 네. 아마 상근이사 제도가 처음 네.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평소 하던 대로 그래서 서면 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게 경기도에서 네. 서면 심의가 이거는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다시 이사회를 소집해서 그게 결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재단 3월달에 그 서면으로다가 서면 의결로 복지재단 정관 일부 개정을 했어요. 예. 정관 일부 개정을 했고 아까 감사관 지적사항 중에 회계 방식 잘못됐다는 거 아까 그거를 갖다가 3월달에 그때 회의 때 했어요. 그 개정을. 여기 회계 방식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해갖고서는 3월달에 그것도 정관 개정을 했어요. 이제 감사관에서 감사가 언제 있었던 거죠? 2015년도에 여덟 있었던 것 달이요. 같습니다. 정확히 이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몇 개월이 지나서 그거를 이제서야 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3월달에 몇 개월이 지난 후에? 그건 저희가 개정을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사회복지국에서 네. 아마 그 감사관실의 그 내용을 받아갖고 네. 저한테 공문을 보내서 네. 그 받아본 공문이 한 그때쯤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사회복지국에서 잘못된 거네요. 지정특과에서 그러면? 아니죠. 저한테 공문을 그쪽으로 보내준 게 그 몇 개월이 지난 후에 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잘못됐다고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걸 개정하라고 그제서야 공문을 보냈다고 그 말씀이시죠? 뭐 그 한 금년 초에쯤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몇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 운영비에서 보면요. 네. 25조 3월 10일 상반기 정기이사회 회의 참석 수당 지급 또 3차 임시회의 회의 참석 수당 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서면 의결하는데 회의 참석 수당이 나갑니까? 서면 심의한 거는 주지 않았을 텐데. 근데 여기 왜 자료에 여기 서면 심의 했는데 분명히 서면 심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상반기 정기이사회 회의 참석 수당 지급 35만 원 같은 날 3차 임시이사회 회의 참석 수당 지급 14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요건 별도 드리겠습니다. 서면 심사했을 때 참석수당 여부는 지급해서는 안 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걸 파악해서요. 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뭐 추징을 해서 원상복구 한다든가 해서 요거는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6월 달에 지금 여기는 자료에 보면 6월 달인데 5월 말일 날 이게 지금 4차 임시회의를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자료 다른 거는 지금 또 여기 보면은 자료집 제작비가 들어갔어요. 네. 근데 여기에는 지금 자료집
제작비가 빠져 있어요. 회의 참석 수당은 나갔는데 자료집에 지급된 비용이 없어요. 그것도 좀 파악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네.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도대체 어떻게 날짜가 되는 건지 2016년 2월 26일 날 상반기 정기이사회 자료집 제작비 지급 해가지고 125만 원이 또 나갔어요. 자료집은 돼 있고 또 네. 정기이사회라고 하면 회의 수당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사회는 당연히 참석형을 네. 드리는 걸로. 여기 지금 자료집에는 제작비가 들어가 있는데 회의 수당은 지급된 게 없고 여기는 자료집이 없는데 회의 수당은 나가 있고 그것도 이런 부분들이 파악해보겠습니다. 요 2월 26일자 자료비라는 거는 네. 착자를 발간한 거로 알고 있고요. 무슨 아. 진짜요? 여기 정기 이사회 하면 아까 회의록 같은 네, 거 네. 그런 거로 착자를 유인한 거로 보고 있고요. 그 자료집 제작한 거 다 자료 달라고 했거든요. 그거를 제가 직접 챙겨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으면 가져오시라고 할게요. 제가 아까 네.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네. 요거만 갖다 줬어요. 자료집을. 지금 실장하고 이제 관장님들이 있어서 여기 직원들은 아직 없거든요. 그 회의님께 내일까지 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 보면은 모든 게 지금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자료집은 있는데 이사회 회비는 안 나가고. 이사회하고 네. 자료집 그 지출하는 날짜하고 틀릴 수는 있죠, 의원님. 틀릴 수 있어요. 예. 근데 3월달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서면으로다가 의결한 건데 네. 상반기 정기 이사회 회의 참석 수당도 나와 임시회의 참석 수당도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고관계하고 이제 서면했을 때 수당이 나가는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해서 보고 드릴 거고요. 이사회 이제 자료집하고 수당하고 그것도 한번 체크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6월 23일 날 4차 임시회의 거기도 그러고요. 자료집 제작비는 나갔는데 회의 수당은 안 나갔어요. 또 8월 30날, 8월 19일 날 한 것 같아요. 5차 여기도 자료집 제작비는 나갔는데 참석 수당은 안 나갔어요. 의원님 여기 수당이 네. 이 목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걸 한번 제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네. 수당 자체가 여기 목에서 나가는 건지 안 나가는 건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회의비에서 여기는 수용비 및 수수료거든요. 요 위에 거는 이제 회의비에서 나가는 수당이고 네. 이제 수용비 및 수수료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인쇄물이라든가 등등 나가는 거고 수당은 그거 별도로 한번 제가 챙겨볼게요. 여기에 지금 수당이 나갔다는 건 전혀 없어요. 다른 회의비에서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당이. 그러니까 회의비 수당이 나간 게 없어요. 그걸 뭐 누락됐다든가 아니면 잘못됐다든가 그거를 확인할게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우리 지금 복사기 토너가 네. 뭐 하는데 비용이 복사기 토너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나요? 네. 뭐 우리 복사- 이제 사무처에 네. 우리 12명이 이제 근무하고요. 네. 특히 그 독립적인 연구를 하는 연구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설문조사라든가 기초대사라든가 심층 인터뷰라든가 여러 가지 특히 연구진에서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지금 12월 1일 날 90만 2천 원, 12월 28일 날 35만 2천 원. 그 토너가 이제 여러 가지, 네. 이제 저도 약품을 잘 모르겠는데요. 예. 토너도 여러 가지 이제 약품이 있고요. 칼라도 있고, 뭐, 흑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근데 복사기에 지금 토너가 엄청 많이 나가고 있어요. 1년 동안 네. 45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요. 또 9월달 이후에는 또 2달 동안 전혀 안 나오고 있고 조금 지금 좀 한꺼번에 이제 구입해 놓으면 이제 쓸 수도 있고요. 그것도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챙겨봐 주시고요. 예. 그 지금 우리 시청에는 본청에는 그 임대서 쓰고 있잖아요. 제가 또 와서, 저 차량도 임차해서 쓰는데, 토너나, 네. 그 다음에 우리 일반적인 차량도 리셋을 쓰는 것도 괜찮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경제성이면서 실용성 있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어떤 비용이 덜 들어가는지 예, 예. 꼼꼼히 따져보셔가지고 예. 비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대소 쓰는 게 저렴하다 그러면 임대소 쓰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집 같은 경우 네. 금액이 좀 천차만별인데 그 이유가 뭐죠? 예를 들면은 네. 뭐 16쪽 인쇄한 거와 21쪽 인쇄한 거와 뭐 38쪽 인쇄한 거와 금액이 다 달라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일단은 뭐 이제 칼라를 쓰느냐, 2종이냐, 3종이냐 여기 지금 다 흑백이에요. 흑백이고요. 흑백일 때 예. 한 장당 한 페이지당 가격이 다 달라요. 거기는 좀 제가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도 한번 왜 그런지 한번 원인을 다 확인해 해보도록 주셔야 될 것 하겠습니다.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우리 저기 복지재단의 업무 추진비가 1년에 얼마죠? 1,6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눠 쓰고 있어요? 뭐 이사장님 뭐 이제 쓰셨던 사항인데 네. 뭐 솔직히 얘기도 했는데 저 상근 이사장 상징적인 어떤 책임감 등등해서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대외 활동이라든가 이 복지 시설이 한 우리가 70군데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후원자, 자원봉사자 활동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뭐 그거를 일일이 뭐 잘못 쓰셨다 그러면 달게 받겠고요. 앞으로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문할게요. 네. 그러면은 이 지금 보면은 7월달 이후에는 업무 추진비 쓴 게 별로 없어요. 요, 7월달 이전에 거의 많이 쓰셨거든요, 지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하게 됐고 지금 여기 보면은 1월 25일 날 네, 이사회 및 유관기관 설 명절 기념품 구입이 있어요. 네. 뭘 구입한 거죠? 제가 구입을 해서 이제 나눠준 거는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뭘 물품 구입했어요? 자체는 물품 자체가 어떤 건데? 솔직히 기억을 지금 제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장 오시기 전이시죠? 이사장님 네. 취임 후죠? 누가요? 2월 25일 날입니다. 예, 오기 전에. 예, 오기 예, 예, 전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전에 이사장님이 어느 분이셨어요? 이계석 사장님이잖아요. 시장님이죠. 시장님이 아 이런 시장님, 걸- 예, 예.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세요. 시장님이 이걸 물품사 같은 거 이사장님이지만 시장님인데 물품 같은 거 사서 선물을 줄 수 있어요? 저기 명절 때는 직원들이나 이렇게 직원들 경력으로 말고 유관기관, 이사회. 하여간 잠깐만요. 그러니까 물품이 뭔지 좀 확인해 주시고요. 예, 물품이요. 어느 분들한테 이거 지급됐는지도 좀 주세요. 대상자요. 예. 여기 상근 직원 수석 명절 경력품 있어요. 그거는 따로. 네,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업무 추진비 쓰신 거를 봤는데요. 물론 주간에 하신 것도 있고 야간에 하신 게 많습니다. 네. 지금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무슨 후원회 팀장님들 밤 늦도록까지 이게 무슨 간담회 이런 걸 하셔야 되는 겁니까? 근데 업무 시간 내에는 우리 이제 특성상 시설 종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모이기가 힘들고 또 이사장님 이제 취임한 후에 우리가 이제 소통과 그다음 업무 파악도 되고 이제 등등하다 보니까 업무 시간 이유가 좀 되지 않을까. 주로 예, 관여된 분들보다는 후원자, 그렇죠. 봉사자 그분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봐요. 그분들 중요하십니다. 예, 예. 저녁 때 꼭 해야 됩니까? 밤 늦은 시간까지요? 아니, 뭐, 지적하신 말씀이 맞을 수도 있는데요. 네. 부모 같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업무 끝나고 나서 그분들 뭐 봉사 끝나고 나서 이렇게 봉사 일찍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봉사 끝나고 나서 모이자고 이렇게 했을 때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은데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다 여기 다 파악했는데요. 제가 빨간 걸로 써놓은 거 다 시간까지 다 적어놓은 겁니다, 이거. 너무 많아요. 그리고 밤 12시 17분에 컨설턴트 교육에 따른 강사 간담회? 밤 12시 17분에 이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간담회인 게 아니라 뭐 한 12시 그 17분이라면 10시나 뭐 11시에 끝났을 겁니다. 결제 시간이 12시 17분이에요. 그러니까 10시나 11시에 끝나서 먹다 보니까 뭐 간단하게 큰 돈은 안 들었을 거라고 간담회가 10시에 끝나요? 위로해 주려고 한 거죠. 그러면은 그 간담회 제목 내용이 자체가 저기 의원님 간담회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어떤 내용으로 간담회를 하시죠? 아. 컨설턴트들 그 끝나고 나서 저 위로해 주려고 아마 돈 7만 원 정도 썼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그 밤늦게 쓴다든가 했을 때 의원님 지적대로 뭐 투명하고 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저 간담회라는 거는 이제 전에 컨설턴트 했어요. 하고 나서 그러면 일일이 다 저녁을 제가 저- 어떤 사람들하고 이거 간담회를 밤늦게 했는지 다 불러드릴까요? 아까 그러잖아요. 간담회를 밤에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행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지출 항목이 간담회다 이제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면 돼요. 업무 추진비를 쓰실 때 정말 효율적으로다가 뭐 위로도 해주시고 좋습니다. 하지만 늦게까지 봉사자들이 대부분 후원자들고 봉사자들 여성분들도 남성분들도 계신데 늦은 시간까지 네. 한다면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게 정말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 차원에서 그 하신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조심성 있게 이 업무 추진비도 쓰셨으면 좋겠고 간담회 뭐 이런 격려 이런 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기성 부회장님. 자, 업무 추진비와 관련해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는 기준이 뭐죠? 이게 이제 평택시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달라요?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사무처장님은 예, 이제 예전에 이제 공직에 오래 계셨으니까 예. 업무 추진비의 사용 기준이 평택시와 같은 거라면 여기에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령 뭐 여기 이 직원들의 생일 네. 이거는 사실상 업무 추진비에서 사용 제외 대상입니다. 아, 정원 가상금에서는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업무 추진비죠. 이게 정원가산이 업무 추진비 아닙니까? 아니, 거기에는 전 우리가 저 목상 기관원용 업무 추진비가 있고요. 이제 정원 가상 업무 추진비가 이건 뭐예요? 그러면 여기에 네. 나와 있는 게 전부 다 두 개를 다 뭉쳐놨다는 거예요? 저기 업무 추진비 내역에서는 그게 이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 이제 정원 가상 그거는 부서에서 쓰는 거기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부서의 직원들에게 예. 뭐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에게 집행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결혼, 네. 경조 정도의 그것도 부모상 이런 정도는 이제 경조금을 그 장만 가능해요. 장만. 네. 네, 네. 그래서 여긴 뭐 예를 들어서 뭐 복지대나 이사장 이름으로 가능하죠. 그건. 그런데 네, 가능합니다. 예, 생일 이런 거는 평택시도 안 합니다. 저희 때 했습니다, 의원님. 예? 저희 때도 했어요. 이게 저 목지 정원 가상 우리 저 업무 추진비가 복지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일? 정원가상 추진비는 직원들 생일 때 약간 간식을 해가지고 축하하는 그러니까 3만 원 정도, 2만 원 정도 그러면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업무 추진비가 정원가산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1,600만 원이요? 아, 다릅니다. 그럼 여기 이거 36만 원이 이제 정원 가산 업무 추진비가 36만 원이 있고요. 이제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으로 해서 갖고 왔잖아요. 아, 그건 제가 잘못 이제
아니 그러니까 정원 가서는 이제 좀 다르니까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좀 이 감사 자리에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에는 이게 적합치 않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 평택시 같은 동일한 적용을 하면 그것은 다른 데에 이제 포함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업무 추진비에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뭐 일일이 제가 뭐 얘기를 안 하고 여기에 보면 이제 뭐 조모상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조무상은 네. 개념이 있습니다. 네? 아니 있는데 대상이 되냐 안 되냐 문제입니다. 규정이 있죠, 규정. 예, 그래서 이제 부모 본인 이런 정도로 이제 제한되고 있거든요. 아니, 저희 저기 휴가 주고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휴가하고 달리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이 글쎄 뭐 그건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무처장은 못 써도요. 이사장은 이제 쓰는 걸로 가능한 아니, 거라고. 그거는 뭐 어디든지 이제 장이니까요. 그 장만 가능하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장도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제한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보모도 가능한 거라고 하는데 일단은 알아보고요. 왜 이렇게 보고 드릴게요. 그거는 그리고- 조보모 관계요. 네.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예를 들어 무슨 행사에 뭐 이렇게 이제 축하 화환 보내고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뭐 기준이 맞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싶기도 해요. 보통은 이제 통상 이제 이런 걸 제가 안 보내거든요. 시의회도 사실 업무 추진비 그 의장부터 다 있는데 의장도 이런 거 잘 안 보냅니다. 물론 지금 저기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뭐 사실은 이사장 취임해서 어떤 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정확한 규정은 세세히 숙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상근 이사장이라 해서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또 우리 복지인들하고 소통하고 뭐 이런 데 주로 이렇게 썼는데 그 하여튼 검토를 해서 그래서 지금 아까 지적하신 대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쓰지 못하고 밥 먹는 돈 자체도 뭐 교양난법 이후로 또 잘 안 되는데 그냥 사회복지국에 저희가 그 요청을 했는데 아까 그 뭐 예산 그것도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쓰냐 그래서 이사회를 통해서 그걸 하지 말자. 그래서 하여튼 지금 상당히 어렵게 살림하고 있다는 말씀을. 근데 이제 1,600만 원이면 업무 추진비가 이렇게 적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건 뭐 그렇게 보시면 쓰는데 저 그 1,600만 원은 하여튼 뭐 제가 상근하기 전에 이제 비상근 으로 계셨을 때 이렇게 했던 건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희 전임 그 이계석 전 이사장님께서 저한테 축하한다 하여튼 그 할 일을 상당히 많은데 좀 그분이 이제 그거 갖고 쓰셨겠죠. 할 일이 많은데 생각보다 참 돈이 작아서 애로사항이 좀 있을 거다 뭐 이런 생각하는데 저가 지역 사회를 위해서 나름대로 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로서는 많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돈은 뭐 지금이 없으니까 못 쓰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냥 저한테 고마비 주는 거 그 범위 내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자리에 있는 동안 뭐 할까 합니다. 이제 뭐 예산이 많고 적고의 문제는 판단의 기준에 따라 다른 건데 어쨌든 복지예산에 배정되어 있는 1,600만 원이 저는 뭐 적다고 생각 안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한쪽에 몰아서 쓰는 것도 아니고 1년 내에 이제 이렇게 좀 분배해서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자료에 보면은 기능난법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지만 최근에는 이게 사용이 굉장히 좀 떨어져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거의 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일정하게는 그래도 이 1년치를 일정하게는 이제 분배해서 마지막까지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다 써버리고 없으면 막 그때부터 굶는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소통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좀 복지국에 이렇게 예산 그거 좀 하자 그랬더니 그 뭐 의회에서 인건비 자체도 못 해갖고 하는데 이사장이 하여튼 최대한 결집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아니 근데요. 인건비가 아니라 이 업무 추진비는요. 중간에 이걸 더 늘리고 이런 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런 사회복지국장께서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또 우리 담당 과장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받지 못하고 미처 계획대로 쓰질 못했지만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거다. 처음에 오셨으니까 이거를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뭐 좀 소통하자 다 좋은데요. 그것도 일정하게 계획을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맞춰가야지 한 번에 다 몰아쓰고 지금 없어서 못하는 이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사무처장인 제가 역할 좀 하겠습니다. 이사장님하고 좀 이렇게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먹은 게 있는데 뭐 하나 궁금해서 그런데요.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영수증 처리를 한 거 보니까 조금 신적한 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거래 후 잔액이라는 게 있어요. 거래 후 잔액. 체크카드를 쓰고 난 후에 잔액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자료를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거래 후 잔액이라는 게 있어요. 체크카드를 쓰고. 웹 페이지에 말씀하시죠. 이게 위에 이거 좀 나올 텐데. 이게 지금 며칠 거냐면은 5월 4일 날 거. 영수증에 보면은 아니 여기에 보면은 재단법인 평택복지재단 해가지고요. 뭐 계좌번호도 있고 조회 계좌, 거래 일시, 뭐 출금 금액 이렇게 농협, 뭐 상호도 어디서 체크카드를 긁었는지 상호도 나오고. 근데 잔액 금액이 있어요. 여기 나와요 이렇게. 응? 예를 들면 5월 4일 날 1억 6천 44만 2천 937원이 잔액이 남았어요. 아니 자료를 한번 보시라고 재단 전체 그러니까. 통장에 있는 돈 같아요.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까지요. 예, 계좌에 남아있는 거. 그러면 업무 추진비도 여기 계좌에 남아있는 대로다가 계좌도 그 계좌에서 쓰는 거예요? 업무 추진비가? 하여튼 1,600만 원이라는 돈이 네. 어떻게 예산이 쓰시는 있는데 거예요? 그걸 따로 그 뭐 카드를 네. 돈은 뭐 현찰은 제가 받아본 적이 없고 아니 그러니까 카드를 카드로 하나 하시는데 줘서 예. 쓰는데 저한테 그렇게 통제가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저희 이만큼 이만큼밖에 이제 못 쓰는 거니까 네. 또 다시 뭐 1,600만 원이 몰랐죠. 네, 동체선을 이렇게 했는데 쓰실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업무 추진비 얘기할 때 처음에 카드 드리면서 1,600만 원입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없어요? 어느 그런 누구도? 얘기까지는 안 했고요. 그러면 무작정 막 다 쓰시래요? 그러면 뭐 저한테 뭐 한 달에 돈 1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쓰실 수 있는 돈 그 정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지금 이게 너무 궁금한데 이 거래 후 잔액이라는 게 그럼 우리 복지재단에 어? 지금 알아볼게요. 의원님, 이거 끝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5월 10날은 또 그 거래 후 잔액이 2억 2,200, 339만 3,082원 이렇게 나오고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도 그게 무슨 금액인지. 그리고 또 5월 20날 2억 1,758만 3,922원이 남았어요. 근데 5월 20날 보니까 또 1억 8,392만 3,844원이 나오고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지금 바깥에 우리 모니터링 되고 있으니까요. 그거 지금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예,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응? 네, 아까는 확인. 저는 이제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시가 복지가 읍면동으로 이렇게 입사무소에 맞춤형 복지팀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제 그 10쪽에 보면 맞춤형 복지 전달 체계 강화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들하고 제천에 이렇게 워크숍을 다녀왔네요. 예. 예, 해봤습니다. 이게 좀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먼저 그 복지 사각지대 그 발굴 특강을 한 2시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명식 했고, 읍면동별 사례 발표를 좀 했고요. 그 한방 치료도 받고, 하여간 그 가신 분들이 상당히 이제 좋아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기관 시설에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런 기존의 복지에서 일단 그 읍면동 그
생활 속에 민관 협력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활동하실 분들, 협의체 위원들 이분들하고 민관 협력, 사내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당분간 지속적으로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뭐 시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맞춤형 복지 진단 체계에서 그 협의체 보장 위원들 자체도 시에서 뭐냐, 복지대는 뭐냐, 그 애매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원님께서 제시해 준 대로 교육, 사례, 워크숍, 캠페인 등등에서 정립을 해서 그 시하고 역할 분담을 잘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복지 이야기를 할 때 기존에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기관, 시설 네. 중심으로 이제 항상 이야기를 해왔는데 네, 네. 앞으로는 이제 그분들은 뭐 물론이지만 이렇게 새롭게 민관 협력 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교육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필요하면 네. 그 해외 선진지 견학 이런 것도 읍면동별로 뭐 열심히 하시는 분들 한두 분씩 모셔가지고 같이 자부담을 해서 간다든가 네.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이 맞춤형 복지 전달 체계에 대한 강화를 위한 노력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요. 복지재단은 평택시의 복지의 그 선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뭐 선진적 견학이 됐던 교육이 됐던 같이 가는 그런 복지 행정을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도 이제 계속 우리가 지적을 했지만 이 경산 아파트에 있는 그 경기 육아 나눔 센터, 네. 이제 이것도 복지재단하고도 연계가 있죠. 지금 아주 아까 얘기 들었습니다. 네. 들었는데요. 거기 한 2,900만 원 들어가고요. 장난감에서 3,300 정도 들어가는데 위치 도우비 지원 사업입니다. 네. 근데 우리 시에서 우리 위탁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소 자체가 지하입니다, 지하. 그러다 보니까 캐노피가 안 돼서 빗물이 떨어져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캐노피를 해달라. 그 다음에 이제 공과금이 있습니다. 한 15만원에서 20만원인데, 이제 애초에 계약할 때 그런 게 세세한 게 좀 미비한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주민들은 무슨 소리냐, 말로 한 거니까 안 된다. 시에서 자장적으로는 저번 금요일날 검토를 해서요, 캐노피, 공공요금 이렇게 부담하는 거로 해결 공고로 돼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 평택권에 하나 이제 만들어진 건데 여기에 대한 좀 평가를 좀 해보고 해서 뭐 서구권 또 북부권 뭐 이렇게 해서 확산을 하려면 네. 이 부분에 대한 좀 그 이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또 네.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역할을 복지재단이 좀 하면 좋겠는데 이게 도 사업이긴 한데 네. 우리 시에서 이제 평가를 해봐서 계속 확산할 건지 네. 아니면 뭐 내용이 안 좋으면 접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복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 주민들 지난번에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와서 이렇게 네,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 고충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복지를 뭐 왜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낸 아파트 관리비 가지고 그걸 우리가 부담을 하냐? 네. 그럼 누가 부담할 거냐? 네. 근데 그런 부분, 그럼 그 마을 아파트 주민들이 낸 돈으로 그런 거 쓸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그 가치관의 충돌들이 좀 있는 거 아니냐,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것을 계속 제도적으로 확대해 나갈 거라면 이 부분은 조금 더 깊이 복지재단이 나서서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네. 뭐, 말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에서 사업선정했을 때 저도 현직에 있었지만 촉박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소 선정을 좀 잘해야 되겠고요. 덕산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이용해서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장소 선정을 잘해야 되겠고요.
이제 관리비하고 장난감 수리비해서 20만 원을 드리는데 그거에 이제 처음에 설명, 이제 이해 부족 그런 것 때문에 좀 다툼이 생겼는데요. 앞으로 확대됐을 때는 의원님 말씀대로 장소라든가 그런 공공요금이라든가 이용료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종합 판단해서 확대 여부를 시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복지재단에 위탁할 때는 그런 거를 제어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취지는 좋은데 네, 그렇습니다. 시행 과정에서 그 사소한 금액들 가지고 이런 게 마찰이 생기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은 뜻에서 출발했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거 조금 더 깊이 있게 네, 세울 필요가 있겠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부의장님. 5쪽에 지역사회복지연구협력체계 구축에서 정책연구 2개, 현장연구 5개, 용역연구 1개에서 총 8개를 했는데 그 중에 4개가 완료됐다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완료가 된 것 중에 평택시 복지 전달체계 개편 방안 연구, 읍면도 복지 허브화 이 연구 완료된 거는 이제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노인 인구의 행복 예를 드는 겁니다. 노인 행복 인구 뭐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연구 예를 들면 그 노인 계통에 있는 복지관에 가서 우리 연구를 직접 실행했던 박사가 연구에 뭐 여러 가지 배경서부터 설명해드리고요. 그다음에 관계기관에 전파를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다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노인 이 시설? 네. 거기를 다 일일이 다 그렇게 해요? 우리 일일이 시설이라고 하면 그렇고요. 우리 복지관 같은 데 있잖아요. 뭐 우리 시설 내에 복지관도 있겠고 민간 시설에 복지관도 있겠고 그런 데에도 많은 다중에 회원들이 계시는 어르신들 있는데 거기 대상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박사급 연구원이 한다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이제 그 시설에 가서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가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북부 노인복지관이다. 네. 그러면 거기를 가서 어떻게 해요? 이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종사자들 있잖아요. 종사자들 대상으로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불편한 게 뭐냐? 뭐 경제적이다, 노후다, 뭐 등 여러 가지 문제 핵심적인 것만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런 걸 하고요. 깊이 들어가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사례 위주로 해서 보고를 하고 있다. 지금 갖고 있습니까? 이 4개 완료된 거? 책자요. 네. 여기 박사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건. 의회에도 25부를 우리가 보내드리는데 의회님께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책장에다 이렇게 전달해드리는 거라서 좀 빠진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부족하면 전달하겠습니다. 보냈다고 했지만 하여튼 이거 예. 4개를 한번 줘보세요. 예. 이게 자치위원회 위원님들 비롯해서 드리겠습니다. 필요서분 다 드리세요. 예. 그 나머지 4개는 마무리가 안 됐다는 거죠? 지금 현재가 진행형입니까? 예, 진행형입니다. 다문화, 그 다음에 시민사회, 불안요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뭐 등등해서 4건이 남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 현장 연구에서 기초자치단체 출연 복지재단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네. 이것은 언제 끝나는지 모르지만 이건 뭐를 하겠다는 거죠? 평택 복지재단이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인가요? 아니면 뭐죠? 네, 저희 마이크 퀴즈. 그 연구는 저희 복지국과 연계해서 복지국에서 이제 저희 기획연구실에 평택복지재단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과제를 수행하고 왔으면 좋겠다. 복지국에 사회복지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국장하고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재단의 그 어떤 발전 방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하여튼 지금 설문조사하고 연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지정책과에서 이것도 그러면 정확히 내용 알고 계시겠네요?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또 복지재단의 부족함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또
일부 시각에서도 이제 일반 그 시민 사회에서도 좋은 시각으로 또 안 비춰진다라는 그런 지적도 많이 받아가지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복지재단이 현재 출연금만 갖고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어떤 또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걸 한번 여러모로 연구를 해보라고 그래서 한번 저희가 이 숙제를 줬습니다. 시에서 준 거예요? 예, 네, 예, 예.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광역은 7개 재단이 있고요. 기초는 28개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상근 이사장, 비상근, 그다음에 연구사업, 시설 위탁 운영, 교육, 모금사업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단이 가야 할 뭐 정책성도 있겠고, 잘된 점, 못된 점 여러 가지, 뭐 기초 28, 광역 7개소 등등 해서 우리가 좋은 발전 방안을 좀 찾아보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연구는 이제 복지재단에 이제 제한된 거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는 그러면 이제 이런 연구가 마무리되면 민간 영역에 다 이게 적용된다고 봐야 돼요? 일단은 뭐 던져주고 발표하고 해주는데 이제 반영된다고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아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복지재단이 예. 이제 시설 운영에 이제 초점이 맞춰질 것이 아니라 이런 연구 과제를 통해서 네.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없는 영역들을 이 복지재단이 대신하고, 그것을 민간으로 이렇게 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게 이제 주 업무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연구 활동에서 하는 거 하고, 또 시설에도 예를 들면 아까 박근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같이 어우러져서 선지결합도 가고, 시설 교육도 같이 하고, 뭐 그런 등등해서 좋은 방안을 좀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에 현장 연구 같은 경우도 5개를 했지만, 실제는 기초자치단체 출연 복지재단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나 평택시 및 기본문화 식재조사 이런 것은 사실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련이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이거는 뭐 기본문화 식재조사 이런 거는 뭐 지금 현재 행복나눔 본부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이걸 뭐 또 복지재단에서 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이 복지재단 문제는 뭐 복지재단 이제 자체적인 문제니까요. 그렇고. 이제 행복나눔운동본부하고 충돌되는 부분은 이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 내에 이제 뭐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서는 기부문화가 그래도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겠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 행복나눔본부하고 충돌관계 잘 슬기롭게 그리고 어떤 이제 정책 연구에 있어서는 네. 사실 이제 우리 시의 이제 민간 영역에서 다문화에 대한 영역이 이제 이렇게 활발하게 네. 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다문화 같은 경우는 평택시가 여성가족과 또는 뭐 네. 다른 과에서 일부 이제 그거 맡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평택시가 주로 이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좀 이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그 연구 발전에서 지원을 주는 거지 우리가 추진하겠다 그런 그러니까 거는 저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연구가 이 복지재단에서 하는 연구가 뭐 어떤 거든지 하자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민간 영역으로 해서 우리 시의 사회복지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리고 다른 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지만, 네. 지금은 이런 연구가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현실에 맞는 연구들을 또 현실에 이제 적용시킬 수 있는 연구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의원님 말씀대로요. 그런 제약으로 해보고, 시민 공모, 의원님들 좋은 재원, 시 관계, 그 시설에 있은 현장 의견 등도 종합해서 좋은 연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업으로 마음 치유 사업, 사회복지사 마음 치유 사업, 또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사회복지사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거기 이제 마음 치유 사업에서 이제 미술 이제 치료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총구 스트레스하고 자아 탄성, 그래서 질문지, 그 다음에 그 세 가지의 문제를 갖고 해봤더니 아직 이제 확정이 좀 얼마 전에 됐는데
스트레스 관리가 17.6% 54명. 그 다음에 이제 다 탄력성, 예를 들면 융통성, 문제 해결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이분들 23%가 매우 위험하다. 70명. 그 다음에 42% 128명이 관리 대상이다. 그래서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공무원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전 직원들이 상당히 좀 스트레스나 자학 탄력성이 좀 떨어진다. 그렇게 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303명 중에는 복지전담 공무원이 몇 명이죠? 우리가 복지전담 공무원이 28개 부서 46명입니다. 46명. 나머지 66개에서 257명. 나머지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 오신 예, 분들. 전부 다 어우렀습니다. 역량 강화 사업은 몇 명이 한 거죠? 여기에 나와 384명인가요? 예, 우리가 이제 모금 전문가, 교육, 컨설턴트 전문가, 사례관리 전문가 등등해서 384명 했고요. 이제 금년에는 내년도에는 이제 모금 전문가, 컨설턴트 전문가를 교체해서 다른 업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사업을 해보니까 이제 효과는 어떻습니까? 일단 전문가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매우 공감 가는 부분이 있고, 이제 모금의 필요성을 좀 많이 느낍니다. 다만, 이게 이제 행복나눔운동 군보라는 게 이제 있고, 우리 재단에서는 자제를 해야 되겠고, 하여간 여러 가지 이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제 문제성은 있는데요. 공감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모금 사업 같은 경우로 주로 특화시켜서 좀 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감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게 뭐 필요한 거지만 사실 복지재단이 모금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행복나눔 뭐가 없던 걸로 거기서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별도로 하는 건 뭐죠? 여기 시설에서는 이제 사회복지법에서 받을 수 있게끔, 네, 받을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있죠. 사실은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노인복지관이라든 이런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 조금 이제 잠깐 조금 우리 위원님께서 꼭 교육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교육은 평택 지역에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분들을 저희가 장소를 제공하고 강사를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주로 시켜드리는 겁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그 교육을 받게 하는 것도 있지만.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모금 전문가 교육 같은 경우 또 복지시설 컨설턴트 전문가 사회 전문가 교육 중에 모금 전문가 교육 같은 경우는 좀 일반 시설에서 민간 영역에서는 이 사실상 뭐 지원되는 예산이 없고 뭐 이제 예산이 많이 적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수입을 만들잖아요. 이때 이제 예를 뭐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이든지 이런 데에서 이제 예산 지원을 좀 받고 이런 것이 있어요. 뭐 이건 사실 교육 안 받아도 그분들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교육을 일반 좀 큰 법인은 자기 스스로 역량을 키워가는데 뭐 요양보호시설이나 조그만 데들 이런 데는 어디 가서 교육을 받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여기에 그래서 나와 이제 있는 120여 명은 다 속 규모가 적은데 저희 직원들하고 그분들하고 합해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120명 중에는 여기 복지재단 직원은 몇 명인데요? 그거까지 파악이 저들 안 되겠네요. 지금 확인이 좀 안 됐고요. 이제 뭐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그럴 겁니다. 다만 모금 그 시설에 있는 담당자들이 모금 전략, 방법, 그 타켓, 뭐 세상을 바꾸는 동력 이런 거를 교육시키는 겁니다. 이 교육에 대한 강사는 누구죠? 그 세 분이 좀 3회에 걸쳐서 했는데요. 이원규 부대표라고 도움과 나눔, 이용수 대표 모금과 스크럽, 김재춘 소장 가치문학 경영연구소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분이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 강화 사업의 10조개 전체 예산이 이제 1,52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캠페인을 2번 하고 워크숍을 한다고 했는데 캠페인을 이제 10월 9일 날 평택 마라톤 대회 연기해서 했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마라톤 대회.
우리 그 21개 읍면동의 그 지역세 22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체 회원 45명이 이제 자발적으로 참석을 해서요. 나눔의 중요성이라든가 복지사각지대에 뭐 등등 관심을 가져달라. 평택항 마라톤대, 그다음에 시민나눔 축제, 이걸 누가 건강업계. 했다는 거예요? 예? 이걸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 그 서준호 정책지원실장 우리 정책지원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하고 그 아까 각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회원들하고 해서 뭐 평택항 마라톤 그날 조영구 사회자가 그걸 이렇게 홍보도 해주고 하는 걸 제가 직접 그 확인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가서 아니, 그 치실도 나눠주고. 22개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위원이라는 것은 누굴 얘기하는 거죠? 아까 그 맞춤형 복지 공무원들입니까? 아닙니다. 공무원이 옛날 옛날에 그 의원들. 이제 복지위원하고 좀 개념이 비슷한 사회보장체 협의체 위원들입니다. 이 사회보장 법에 의해서 금년에 설치라고 이렇게 내려온 조직이죠. 사회보장 법에. 그러면 이 예산은 얼마예요? 1,520만 원 중에 캠페인은? 그럼 한 이렇게 서너 차례 행사를 했으니까 그 워크숍이 한 번 있었고요. 네. 캠페인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해서 우리가 썼습니다. 아니 캠페인은 2번 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실적은 4번으로 네 했습니다. 번, 네, 두 번에 예. 그냥 4번 했다 이거죠? 네, 예. 그러면 워크숍 4번 했는 게 얼마예요? 예. 워크숍은 한 번 했고요. 아니 저 캠페인 4번 했는 게 얼마예요? 그 내역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숍은 얼마입니까? 네? 그것도 내역 바로 끝나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뭐, 끝나면 뭐 다음 달 끝나는데 뭐. 아니 지금 갖고 오라면 못 배워요? 지금 여기 네. 모니터링하고 있는 모니터에서 갖고 오라 그랬어요? 네, 좀 예. 십이 쪽에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 평택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특히 10조 경우 시장 공약사항으로 해서 모국방문 지원사업, 결혼 이민자 통번역사 양성교육 이게 있어요. 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시장 공약사항이 뭐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시장 공약 사항 중에서 일부 있었는데 거기에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시장 공약사항을 국지에서 뭔데 여기다 이걸 쓴다는 말이에요? 그거 얼마 전에 이게 끝난 건데 멘토 멘토링 사업이라 그래서 저희 그 각 공립학교에 보면은 좀 이렇게 지체 잘 특수학급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사업 내용을 떠나서 시장 공약사항을 여기다 쓸 게 아니라 쓰려면 사회복지국이 써야죠. 받아서 이 복지재단에서 무슨 시장 공약사항까지 챙겨갖고 하냐고요. 제가 업무를 아니, 거기 표기가 잘못돼서 죄송합니다. 그거는 하여튼 뭐 제가 아는 건 멘토 멘토링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그 5개 고등학교 아이들 75명으로 시작해서 이제 45명 며칠 전에 끝냈는데 아주 효과는 좋은 건데 정치적인 그런 거는 없는데 아마 처음에 이제 표기가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저희들이 순수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 복지재단에서 어머니들은 이런 시장 공약사항을 여기다 쓰고 이런 건 안 맞아요. 그걸 하여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택시가 이런 이제 시장이 공약 낸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냐에 대해서 받아서 옮겨 쓸 수는 있어요. 자, 의원님, 저도 뭐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서 반드시 표기가 잘못됐다고 보고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시설은 질문하고 좀 전에 어떻게 돼요, 예산이? 여기 실장이 오셨는데도 실장님도 모르나 본데요. 이거 직원한테 한번 파악해봐야 되는데. 지금 대청 같은 거 얼마 썼어요? 아니 모르는데 뭐하러 들어와 그냥 봐야죠. 이거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네? 맞으신다고요? 대청 같은 거 얼마 시라시 썼어요? 위원님 계십니까? 800만 원. 없으십니까? 800만 원 썼대요. 800만 원.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복지대장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현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은 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구 평택복지재단, 평택청소년재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